자,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능 국어의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국어의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독서 영역에 애들이 포커스를 두고 독서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답률 낮은 게 거의 베스트 10에 독서가 거의 한 80% 차지하고 문학 하나 뭐 선택 하나 끼어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졌었어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국어 영역 풀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큰 계획을 짜고 접근하냐면 선택과 문학은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독서 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 그러니까 80분 중에 독서 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택 먼저 풀고 대부분 순서를 이제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최하 35분에서 40분 남겨놓고 이제 풀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많이 갖고 그게 이제 통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작년도에 그런 이제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 배제하고 독서 난도를 낮춰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변별력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작년 6월부터 사실 6월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6월부터 이미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에 독서 난도는 확 낮아졌어요. 독서 난도는 확 낮아지고 문학의 오답률이 올라가고 선택 과목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9월에 이제 그 난도 방점을 찍었지. 이제 문학이 훨씬 어렵고 그래서 9월 달부터 이미 예전 전략으로 풀던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 먼저 풀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던 문학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막상 독서는 쉬웠는데 독서 풀 시간이 없는 거지. 문학에서 원래보다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꽉 꼬여가지고 9평 때 6평에 비해서 확 떨어진 애들이 대거 속출했는데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수능 때도 이제 이미 9평에서 그걸 예고를 했는데 수능 때도 수능은 더더욱 이제 방점을 찍었지. 왜냐하면 이제 화작이든 엄매든 다 어려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야. 화작 뭐 10분 15분이 풀겠지. 천만에. 작년에 그렇지 않았고요. 엄매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학부터 푼 애들은 그냥 독서는 구경도 못하고 끝난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야구 선수 이제 투수가 너희들이 이제 수험생이 투수라면 투수가 이제 타자들 9명의 이제 상대팀 타자를 상대할 때 예전에는 잘 치는 애가 한 2-3명 있어요. 그 9명 타자 중에. 그래서 한 뭐 1번 타자 좀 잘 치고 4번, 5번 잘 치면 걔네들만 잘 피하고 걔네들 할 때만 좀 신경 써 던지고 나머지는 좀 쉽게 갔는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이제는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타자는 오히려 없어졌는데 나머지가 다 그냥 3할에 가까운 그리고 홈런도 20개 칠 수 있는 이런 타자들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올해도 이제 유지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아직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작년 수능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은 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비판적이거든요. 왜냐면 수능 고유의 그런 어떤 그 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학을 어렵게 한 게 다른 게 아니야. 막 선택지를 배배 꼬아서 내고 독서도 뭐 어렵진 않지만 하여간에 이게 사설에서 물어보는 듯한 약간 좀 너무 지역적이고 이제 좀 더티한 문제 이런 게 수능에 등장했거든 사실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비판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비판을 안 해. 오히려 킬러는 없고 뭐 변별력은 확보했고 괜찮은 시험이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올해도 이 작년 수능의 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그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 거기서도 이제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문학을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시간 확보를 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선택과 독서를 최대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문학에서 조금 더 시간 확보해서 좀 꼼꼼히 읽으면서 풀어야 될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선택 시간이니까 이제 그동안 좀 껌으로 여겼던 화작, 즉 재작년 수능 때는 화작 문제 정답률이 80% 이하로 내려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여기 두 문제가 하나가 30% 하나는 27%. 그게 이제 40번과 45번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해야 돼. 물론 뭐 모든 11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화작 11문제가 다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건 아예 뭐 국어시험 자체를 애들이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앞쪽까지는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제일 어려웠던 45분 문항 요거만 체크해보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또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번 문제 거기 프린트 준 거에 45번 문제를 봐봐. 얘가 이제 정답률 이 화작에서 물론이고 전체 국어 문항 작년 수능에서 화작 선택자에게는 제일 정답률 낮았던 게 바로 이 45번이고 이게 27%인가 돼요. 정답률이. 정답은 1번이죠 이제. 지금 4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일단은 봐봐 이제 이게 지금 그 자료 제시형 그 문제란 말이야. 이제 장문 단동 세트 중에 자료 제시형 문제인데 이 발문을 보면 이거 이제 요거죠 이제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고는 지금 거기 뭐야 앞에 제시가 돼 있잖아. 그지? 지문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제 글을 학생이 썼고 요 이제 화작도 이게 또 다른 독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독서의 라이트 버전. 알겠죠? 우리가 비문학으로 나오는 1번부터 17번까지 나오는 독서. 그 중에 이제 독서론 1번부터 3번까지 빼고 나머지 이제 세 지문은 사실 까다로운 편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용 일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하고 추론하는 문제까지 분명히 수능에서 나오는데 화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은 똑같아. 독서야. 그러니까 독서론 앞에 거 좀 쉽잖아. 1번부터 3번까지. 그거보다도 더 쉽지 사실은. 이런 글 난이도 자체는.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내용 이해 요런 것들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단은 보세요. 거기 자료 중에 기억-1번 보자. 기억-1번. 기억-1번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설문조사 자료 해서 기억-1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야.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그런데 참여 기회가 없어서가 34.6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별로 관심 없어서 27.8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19.5 그 다음에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14.2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자료가 지금 대략 뭐 이제 돼 있고 지금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임이고 5개 항목 A, B, C, D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근데 분명히 보세요. 이제 참여하지 않은 이유지. 그럼 글 내용 중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디였냐면 거기 1번 선지를 보니까 아예 이제 이 문단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문단을 봐봐. 이제 이 문단을 보면은 앞에 이 문단을 보면 청소년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은 해서 여러 가지다 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첫째 둘째라고 돼 있진 않지만 첫 번째로인데 인이상 자 첫 번째 이유 자 참여하지 않는 원인 즉 이유 첫 번째가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 어렵다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즉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여기 이제 선생님 여기 그냥 기호로 A, B, C, D를 해놨지만 요 C 부분 이 표랑 연결시키면 이제 C 정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봐봐 글을 반대로 방안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방안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랬지. 그럼 이거는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얘기한 요 부분. 요거.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 D 부분에 대한. 그래 이제 잘 봐. 원래 본문에서는 요 정도 두 가지만 얘기했어. 여기에 C와 D에 대한 얘기만 했어. 근데 사실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제 설문조사해 보니까 여기 A와 B와 관련된 거잖아. 근데 글의 내용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초고를 보아. 초고에는 요 정도만 언급했어. 근데 실제 설문조사해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어. 이제 A, B라는 더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넣는 게 이제 초고를 보완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1번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기업 다시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방안을 실천하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여기야. 이거랑 요거. 요 두 개가 지금 1번 선지대로라면 이 두 개가 이것의 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봐봐. 이 A, B, C, D는 지금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각각이 독립된 자격을 갖춘 이유들이잖아. 그치? 왜 참여 안 했니? 이런 이유로. 그런데 지금 1번 선지는 뭐야? 얘에 대한 이유를 얘로 잡고 있어. 이게 얘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연히 잘못된 건데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된 거란 말이야. 이제 1번을 못 고른 거야 이제.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45번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40번이 두 개가 정답률 되게 낮은 건데 얘네들이 둘 다 1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답이 명확하게 보이면 1번부터 답을 찾지만 되게 1번이 답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심리상. 그래서 1번을 놓친 거야. 이제 앞에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1번을 놓치잖아. 그럼 골 때리는 거야. 왜냐면 답이 이미 둘 다 1번이었는데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머지에서 찾는데 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요럴 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출제자가 아예 마음 먹고 정답은 1번이지만 애들 딱 낚이라고 함정 선지를 파놓잖아요. 그러면 얘가처럼 1번이 정답률이 만약에 27%면 오히려 선지 하나가 정답률이 선택률이 더 높은, 즉 3번쯤에서 만약에 애들 선택 비율이 50%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함정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1번이지만 정말 매력적인 그 함정 선지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앞에 40번도 그렇고 나머지의 선택률은 비슷합니다. 3번, 4번, 5번 선택하는 애들이 20에서 25% 사이야. 20에서 25%. 즉 이건 뭐냐? 미로 속을 헤맸다는 얘기죠. 일단 1번이 정답인데 1번을 그냥 지나치고 나니까 그냥 미로 속을 헤맨 거야 이제. 왜냐면 다 맞아 보이고. 다 맞아 보이거든. 그치? 다 맞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이 문제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 이제 시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안 보이니까 다 맞는 거 같네. 그래서 그냥 찍은 느낌. 얘도 그렇고 40번도 그래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는데 어떤 유력한 용의자라고 처음에 이제 잡았어. 근데 걔가 진짜 범인 맞아. 근데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니까 이놈이 이제 어떻게 잘 둘러대고 이제 뭐 해갖고 얘가 범인이 아니구나라고 풀어줬어. 그 다음부터는 수사는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야. 진짜 범인을 이제 잡았다 놓쳤으니 이제 엉뚱한 놈 잡고 해지만 엉뚱한 놈 딴 놈도 분명히 범인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은 가지만 그러다가 괜히 엉뚱한 놈 범인으로 지목해서 억울한 옥살이 시키는 경우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잘 보면 지금 이제 설명했지만 얘가 1번이 답인 이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잖아. 그치? 아니 이건 각각의 원인들을 얘기한 건데 얘네 둘이 얘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래서 지금 1번을 답으로 찾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화작에 대한 대비 엄매에 비하면 시간 투자는 훨씬 덜 해도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이제. 그래서 엄매에 비하면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분명히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화작은 그거에 뭐 반에 반도 안 해도 돼. 그러나
반에 반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많은 아이들이 아예 안 하고 그냥 수능 보러 갑니다. 그냥 평소에 모의고사 때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화작 문제 풀면 이런 게 화작 문제구나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수능 보러 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선택 과목도 분명히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작년 수능처럼 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올해 이제 이 입시 공부 계획 속에 뭐 화작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뭐 절대 뭐 많을 필요는 절대 없지만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책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책에 일단 교재 있죠? 교재. 자, 교재 간략하게 이 파트별로 이제 뭐 이제 처음에 목차에 보면 나오지만 뭐 파트는 크게 세 개야. 교재 처음에 보면 화작 단독형, 화작 통합형, 뭐 실전 모의고사 돼 있는데 단독형이라는 건 지난번에 첫째 시간 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실제 문제로 따지면 첫 번째 세 문제 있죠. 그냥 뭐 거의 발표 강연 나오는 거, 요거. 아니면 이제 뒤에 마지막 세 문제 있지. 그러니까 실제 번호로 따지면 43, 44, 45. 요거가 이제 장문 단독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35, 36, 37은 합법 단독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첫 번째 파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제 전에 봤던 5문제짜리 있지? 화작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 대화 나오고 뭐 학생들이 토의하든 토론하든 이런 거 나오면서 그걸 바탕으로 학생이 쓴 초보이다 하면서 이제 뒤에 장문 지문도 나오는 그렇게 해서 한 5문제 딸려 나오는 그런 이제 통합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럼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좀 실제 문제 풀어보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봐봐. 이제 따로 문제 아직 안 풀었죠? 이거 여기 거기 이제 4쪽 표가 4쪽에 보시면 이거 풀었었나? 안 풀었죠. 그래서 요 4쪽에 이제 그 1번부터 3번까지 요게 이제 딱 보다시피 그 합법 단독 문제야. 발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5쪽에 가보면 이제 4번부터 6번 요거는 이제 장문 단독 문제.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43, 44, 45 정도로 나올 거라서 일단 요거 두 개만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수업할 거 좀 풀다가 이제 숙제로 이제 오늘 이제 6교시 마칠 때는 이제 다음 거 숙제는 따로 알려줄게. 근데 오늘은 지금 두 세트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6번까지만. 어느 정도 하셨나요? 한 1분만 일단 시작할게요.
봅시다.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화작은 절대 어려운 영역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모른 채 그냥 무턱대고 풀거나 아예 공부를 안 하면 분명히 난패를 당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유형별로 푸는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즉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유형 실제 시험에서 35, 36, 37 1인 발표 강연 거의 지문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화작 이런 이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하라는 거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독서 풀 때랑 아주 유사한데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문단별 번호 붙이기. 이제 이거 지금 현재 이 지문 몇 개 문단으로 돼 있어? 5문단이다. 5개 문단. 그럼 벌써 이제 여기다 아까 미리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책에 문단 번호 붙이는 걸 아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문단 번호 이제 붙여놓고요. 문단 번호를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이 1인 발화가 이제 제시가 됐을 때 문단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단별 요약에서 이 요약의 의미를 이제 잘 이제 들어야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서 읽을 때는 독서는 우리가 문단별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내용 이해가 돼야 이제 지문을 푸는데 그 독서에서의 요약과 이 화작에서의 요약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독서에서의 요약은 사실 말이 요약이지 그냥 글 내용이 다 이해가 돼야 돼. 만약에 뭐 환율과 경상수지 뭐 이런 걸 설명해주는 이제 경제 지문이라고 했을 때 1문단부터 자 환율이 뭐다, 경상수지는 뭔데, 이 둘에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문단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율과 경상수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환율과 경상수지라는 걸 알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독서의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작은 1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요약하는 게 내용적인 거는 그냥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독서는 전문적이고 글이 어렵기 때문에 읽어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환율과 경상수지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정보는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화작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도 들어오면서 근데 이게 라벨링이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요약은 라벨링. 우리가 왜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견출지 붙이지 뭐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뭐 여러분 플래너에도 뭐 이렇게 뭐 띄었다 붙였다는 견출지 붙이면서 이제 찾아가기 쉽게 해놓잖아. 요약을 한다는 게 세부 내용을 하는 게 아니야. 즉 잘 봐. 라벨링을 한다는 건 바로 여기는 하나 먼저 써놨는데 여기 1문단에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그림들을 봐주십시오. 자, 인사 및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화제를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니까 공통점 뭘까요? 질문하고요. 대답을 듣고 잘 모르시는군요. 자,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반응을 본 후 놀란 분들이 많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거를 우리가 라벨링을 한다는 얘는 자, 발표자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청자들에게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요런 거를 이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 1번 문제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혹은 이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내용들이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발표자는 발표 첫머리에 뭐 하고 있어요?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이런 말 나올 때 있지.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실제 글이 있겠지. 그럼 이제 발표 순서를 세부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발표 순서 안내하고 있구나. 그것만 라벨링 해놓으라니. 발표 순서 안내. 선택지에는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 이 여러분들 화작 문제 나오는 발표 이거 대부분 누가 하겠니? 거의 90% 학생이 발표해 이렇게 나와. 학생이. 그럼 청자가 누구겠니? 청중들이. 같은 학교 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같은 학교 학생.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제가 오늘 누구입니다. 오늘 뭐뭐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로 말씀하셨던 걸 다 들으신 적 있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런 내용이 만약에 나왔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라벨링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런 식으로 발표자가 얘기하고 있다면 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런 얘기.
공유하는 경험 환기. 요런 라벨링을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되는 거야. 공유하는 경험 환기. 왜? 이 그대로, 요 분홍 글씨 그대로 선택자다. 그지? 발표자는, 자, 발표 첫머리에 청중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이것만 되면 돼.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1문단에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화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 내용은 뭐였니? 2문단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정보인식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인공지능의 정보인식 단계, 즉 요렇게 내용을 라벨링하는 거야. 독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정보인식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다 일일이 밑줄을 그어놓든지 내가 메모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야. 그냥 읽으면 이거 머리 어떻게 창작이 가능할까?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빅데이터에서 수많은 패턴을 발견한 정보에서 이거 한 번만 읽으면 결론 정리하면 이게 뭐야? 인공지능의 정보인식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그래서 이제 3문단, 4문단 이제 5문단까지 읽어봤잖아 이제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를 보는 방법. 선택지 같은 경우에 1번처럼 발표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지막 문단만 보는 거지. 발표를 마무리할 때 주요 내용 언급하는지 거기. 자, 5문단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예술작품 창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 5문단이 이제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읽었다면 문제점 대강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관심 촉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이대로 정리를 했다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때 주요 내용 언급, 그 다음에 청중의 관심 촉구, 선택지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미리 좀 하는 연습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리고 2번 선지는 딴 데 볼 거 없지. 2번 선지는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 이건 어디만 보면 돼? 1문단만 보면 돼. 1문단에 발표 순서 안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여러 군데 중간 찾아다니면서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었다면 3, 4, 5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1번만 여기서 보인다는 거 충분히 발견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유형 잘 보세요. 이제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리는 생각,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 이해한 내용.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형을 반응 문제 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거지. 학생들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생 1, 2, 3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유형을 좀 정리해 놓으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평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가는 예전에 이 화작 문제가 더더욱 쉬울 때는 여기서 문제를 냈어. 평가는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학생 1번이 발표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선택지는 뭐로 나와? 학생은 발표 내용에 대해 뭔가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1번 선지 나왔어. 바로 답이죠. 그지? 그러니까 평가를 일단 긍정적으로 하는지 이 발표에 대해서 얘가 도움이 됐어, 유용했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거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앞에 얘기는 하는 듯 하더니 이상한 데로 빠져서 이랬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학생 1, 2, 3에 보면 요런 걸 이제 메모를 해두라는 얘기야. 이 학생은 평가 플러스, 평가 마이너스. 즉, 이 강연에 대해서, 이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구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구나, 요 표시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잘 나오죠. 학생들의 반응에 보면 이게 선지에서는 배경 지식 사용. 이게 잘 나옵니다. 이 선택지에. 학생 2번은 자기의 배경 지식을 사용하여,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단순히 배경 지식을
언급만 했는지 아니면 수정까지 하고 있는지 있죠? 배경 지식을 언급만 했는지 수정까지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이제 체크해볼 요소고 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여기인데 이 질문 이 반응 중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이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나 혹은 의문이 질문이나 의문 학생이 이제 막 여기도 나오잖아, 그지? 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일 때 선택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지에서 학생 1번은 A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그러면 이제 봐봐 만약에 학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지에 학생 1은 자 즉 A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요 아이들은 이제 여기만 좀 주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저기 학생 그 네모 안에 학생이 뭔가 진짜 의문을 보이고 있는지 근데 의문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화작은 어떻게든 빨리 풀려고 좀 이제 뜨문뜨문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문 제기했네 이게 하는데 오답은 어디서 나오겠니? 요거 잘 읽어보면 학생은 B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선택지에는 A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요렇게 이제 함정을 살짝 파놓는 거야. 함정도 아니지만 이거 근데 의외로 낚여야지 여기에 그래서 A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이제 실제 선택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잘 읽어보면 사실 학생 1번은 A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 B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출제자들은 노리고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해야 돼. 여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책에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얘는 역시 이제 되게 쉽게 나와 있어. 왜냐면 지금 학생이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발표 내용 그렇지. 얘가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겠지. 갑자기 자기 엄마 다음 달에 해외여행 어디 갈지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발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2번의 긍정적 반응. 자, 이거 평가 반응. 아까 긍정적이다 부분. 이런 건 분명히 나온다 그랬지? 그럼 뭐 쉽게 발견이 되는 거야.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고. 그런데 정답은 이제 5번 나오죠. 학생 2, 3이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얘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 이런 얘기는 아예 한 적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 5번 찾는 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잘 봐. 이것도 이제 늘 나오는 것 중에 10번이면 뭐 8, 9번 나오는 유형인데 자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수능 문제에서 봤던 왜 진짜 그래프 나오고 그런 자료하고 또 다른 거야.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이 화작 문제, 이 화법 단독 문제 여기서 이 자료형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화법의 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야. 일단 해석. 자료 해석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치. 자, 이게 이제 위치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는 아니야 사실. 이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화작 문제, 이 화법 문제 풀다 보면 지문에 이런 점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 기억의 자료 제시, 니은의 제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 부분의 자료, 그다음 다음 문단쯤에 니은의 자료 제시 한다면 이 위치가 그지? 기억에 들어갈 자료는 뭐고? 니은에 들어갈 자료는 뭔가 이제 내용상 보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위치를 이제 혼동해서 막 이제 선지해서 놓는 거야, 그지? 이런 거를 이제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니은의 이 자료를 제시했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얘 니은의 제시 안 했어요. 기억에 제시했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살짝 뒤바꿔 놓는 이런 방식. 이런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봐봐. 이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 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 봐봐. A는 2문단이잖아. 2문단. 그러면 지금 자료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잖아. 그럼 이제 보세요. 자료 1번이 뭐야?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 발견하고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해 결과물을 창조해낸다. 자, 1번 보세요.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한 후, 자, A부터 C까지의 활용한 방안을 지금 물어보는데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자료 1번을 활용했다 이랬지.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A에 뭐가 있어야 돼? 각 단계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야지. 그치? 이게 맞으려면 A, 즉 이 문단 내용이 지금 인공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까지 해놓고요. 각 단계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야. 이 자료를 A씨에 활용한, 그러면 이게 뭐야? 이미 활용해서 이제 이 글에, 여기서 발표에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 발표에 지금 1번 선지에 말한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2번 B 부분 거기 3문단이야. 그럼 자료 2번 관련이니까 거기 소설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2번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데 자료 2를 활용하였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시간상 넘어갔는데 3문단의 내용을 아까 라벨링 했다면 내용이 뭐였어? 인공지능의 창작 수준이야. 이미 여기서 3문단은 인공지능의 창작 수준을 얘기하는 내용이었고 거기 보다시피 자 수준이 사실 낮다 뭐 이 정도 요 정도만 이제 정리돼 있었으면 수준이 낮다라면 그러면 지금 이제 3번 문제 2번 판단할 때 인공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데 자료 2번 활용하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료 2번이 뭐야? 소설 쓰려면 인물, 사건, 배경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여 글로 표현할 능력이 필요하다 라고 작가가 얘기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3문단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 거기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B 부분에 지금 자료 2번을 활용한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지금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번 왜 안 돼 그럼? 자 역시 B 부분 3문단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자 잘 봐 이거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제시는 했어요. 아까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이 뭐야? 자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인공지능이 소설을 이제 창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냐고 자료 1번과 2번이 거기 자료 1, 2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소설도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술작품 많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이제 여기 학생은 발표를 했는데 자료 1번과 2번이 그거 얘기해 주는 내용이냐고 아니잖아. 이건 자료와의 연결성이 이제 또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파악하시면 돼. 요게 이제 적절한 걸 찾아보면 맞는 선지 하나 있을 텐데 나머지 왜 틀릴까? 그럼 틀리는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일단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일단 본문의 내용이 없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선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과 달라. 두 번째, 본문의 내용과 이 자료와 연결이 안 돼. 본문의 내용과 그러니까 여기 3문단에서 분명히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발전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자료 1, 2번을 활용해서 써야겠다. 자료 1, 2번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자료가 아닌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오답을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지금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화법 단독 문제 거의 발표 강연이 거의 빼박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문단 번호 붙이면서 뭐 세부 내용을 뭐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큰 타이틀 라벨링, 그지? 얘네는 특히 이런 거 잘 나오는 거. 성중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반응 문제 이런 측면
알겠지? 자, 이런 거. 자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요 이제 1번, 3번 문제는 요렇게 이제 앞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연습을 이제 쭉 하겠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교시에 이제 요 장문 유형 가서 또 이제 보면서 얘기하고, 이제 이따가 뒤에 몇 세트만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숙제를 좀 줄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6교시에 봅시다.